굳이 말하고 싶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새로운 울산을 꿈꾸는 시간. 그런 울산으로의 변화를 위한 작은 몸부림 체인지 울산 코너를 맡고 있는 뼛속까지 진지한 남자 울산 시민연대의 김태근입니다. 네, 군말의 수시로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울산시의 살림살이 즉 예산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한 감시 활동을 줄기차게 진행해 오고 있는 울산시민연대의 권필상 사무처장님 모시고 내년도 울산시 예산에 대해 꼬치꼬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필상 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저희가 예산 얘기한다 그러니까 예산 어떤 의미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예, 예산이라고 하면 뭐 집에서도 예산 잡잖아요.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가계부? 그렇죠. 뭐 가계부뿐만 예산 안 잡는 사람은 없을 텐데 이건 어쨌든 공문서이고 공공의 것이니까 울산시에서 하는 사업을 숫자로 나타낸 서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업을 숫자로 나타냈으니까 사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니까 당연히 나의 삶에 영향이 미치겠죠. 뭐 하다 못해 버스 요금이라도 관련돼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공무원의 월급 뭐 이런 것도 다 사업에 들어가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건 경상비니까. 그건 누구 경상비고. 월급, 그렇죠. 사업이라고 했을 땐 어떤 일에 관련해서 네. 울산시가 도로를 낳든 아니면 복지 사업을 하든 네네네. 교육 사업에 돈을 네. 투자하든 이런 것들을 잠깐,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잠깐. 그래요? 근데 지금 예산 안에는 예산 안에는 예산 안에는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경상비로. 오늘 우리가 다룰 예산에 공무원의 월급 같은 것도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네. 제가 그것까지. 처음에 예, 네. 제가 네. 예산서를 들고 왔으면 공무원들의 월급에 대해 근데 또 중요한 건 네. 공무원들의 월급이 개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은 네. 총량으로 해서 네. 운영비가 묶어 있기 때문에 개별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공무원 급수표와 호봉표를 보면 이 숫자를 꺼면 알 수 있으면 궁금하시면 역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멋지십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그 얘기. 근데 그 통상적으로 가계부는 사실은 사후기재하는 그렇죠. 방식을 주로 네. 선택하는데 이거는 예산 안 그래서 내년 예산을 미리 책정해요. 왜 그런 절차를 굳이 밟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국가 예산이라는 게 계획성 있게 써야 되고 또한 그 사업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특히나 최근에는 그 예산이 국민들에게 내지는 시민들에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검증하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산서가 단순하게 예산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예산은 법률이 되고요. 국회를 통과하니까 그리고 시의 예산은 시의회를 통과하니까 조례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법적 지위를 가지게 돼요. 법적인 것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예, 그럼 예산 얘기 그만하고 숫자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니 저는 네. 정말 지금 개념이 안 잡혀서 예. 그 예산 제가 여기 자료를 미리 보니까 3조 4,269억 이런 액수가 일단 나와서 도대체 이걸 그러면 365일로 나누면 일일 얼마인가? 왜냐하면 조의 개념이 제가 없어서 하다가 막 보니까 그럼 이게 월급도 들어가나? 아니면 그냥 사용되는 비용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아까 여쭤본 거였고요. 그러면 월급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공무원 네, 월급도 네. 이 안에 다 포함이 네, 되어 네. 있는데요. 네. 근데 큰 돈은 아니겠죠. 여기서. 공무원 아, 월급이 진짜요? 차지하는 비율이. 자, 아까 그 3조 4,269억 얘기하셨는데 네. 울산시의 내년 예산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번 얘기들을 좀 해주시죠, 선생님. 예, 울산시 전체 예산을 보면요. 일반 회계로 2조 7,423억 원이고요. 특별 회계로 6,845억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3조 4,269억입니다. 이렇게 조 아까 계속 네네, 이렇게 조. 조가 크다. 네. 선들 뭐 조 근처 가봤겠습니까만 이게 아니,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네네네. 예, 쉽게 생각하시면 네. 우리나라가 만억 조 단위 아닙니까? 네. 단위가 그러니까 만 원짜리 지폐가 네. 34억 장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34억도 크잖아요. 그죠. 계산이 우리가 안 근처도 안 되죠. 가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크게 억으로 생각하면 네. 이게 34억이니까 요즘에 뭐 집이 조금 오른다고 34억 3억 4천짜리 보통 아파트 한 채로 네. 하면 이게 만 채 정도. 만채가 도대체 어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요. 조금 큰 세대가 네. 5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요. 어디 사시나요 혹시 아파트? 아니, 저희는 18세대밖에 안 돼요. 아 작은 아파트 사시네요. 좀 큰 아파트 500세대 정도 되고 아주 크면 네. 1000세대 정도 돼요. 그게 도대체 몇 개라는 거죠? 그런 게 한 10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걸 해마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셨죠. 예.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우리가 1000세대가 있으면 4명 네. 살면 4000명이 네네. 그렇죠? 살잖아요. 네. 보통 업이 2만 명 정도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규모 정도. 저도 막 말하네요 지금. 어쨌든 뭐 아니 그래서 저희가 막 계산을 했거든요. 1조가 1일로 나누니까 365일 하루로 나누니까 하루에 27억 6천만 원을 쓰는 거더라고. 1조. 그러니까 아까 1조일 경우 우리가 그냥 3조잖아요. 그런 계산으로 치면 네. 3조 4,200억 정도니까 뭐 1년 365일 보면 네. 그냥 통상적으로 하루 기준으로 100억 100억 정도 쓴다. 하루 뭐 이렇게 100억을 쓰는 쓴다. 거예요. 뭐 울산시가.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그죠? 것 같아요. 그래서 120만 인구로 또 우리가 120만이잖아요. 120만 인구로 또 계산해 보니까 1인 100만 원. 1인 1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와, 세죠. 100만 원 더 될 것 같은데요. 더 되나요? 그게 저 계산을 뭐 못 했나요? 네, 일단 계산은 그 게- 각자 네. 들어보시는 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계산을 그- 쪼개니까 이제 감이 조금 음. 와서 그게 원래 네네. 지금 이게 찾아보면 아는데요. 네. 전국적으로 그게 비교된 게 있습니다. 아, 그것도 네. 시민 1인당 네. 세출 세입 아, 얼마 이렇게 네, 해서 네, 네. 홈페이지에 네이버나 이런 데 재정고라고 치시면 재정고. 예, 재정고. 고. 재정? 창고 예, 창고할 때 고자 써서 아. 재정고를 치시고 들어가면 네. 그 각 지자체별로 네. 그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있고 나오는구나. 네. 또 매년 결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결산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께 결산이 되어 있겠죠. 네, 네, 네. 작년 거에 대해서 결산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네. 보면 작년 예산에 관련해서 음, 그 울산 시민 1인당 얼마의 세금을 냈고 네. 그에 대비해서 네. 울산의 1인당 시민이 얼마의 네. 돈을 네. 그러니까 여기 결산 사용하게 금액이 되었나? 사용하게 되었나 네, 네, 네. 그러니까 수치로 나와 있고 각 네. 광역시도별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자, 정확한 자, 수치가 진도 나갑시다. 진도 진도 나갑시다. 나갑시다. 진도. 일단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재정고를 쳐서 네, 확인하시는 걸로 하고. 재정고. 네. 자, 그 어쨌든 3조 4,200억 얘기 들어가기 전에 네. 울산 시민연대가 내년 울산시 예산 관련해서 작업을 한 2가지 정도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한 분석 이전에 울산시 예산안 비공개 문제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셨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뭐 비공개라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데 어차피 의회 보내면 다 공개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전에는 울산시가 이거 관례적이라 표현하기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예산부수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산서를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그 책을 제공을 했습니다. 갖다 준 거죠. 했는데 올해는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안을 주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그냥 이건 뭐 그냥 제 생각일 수 있는데 시장님께서 네. 이 구분을 잘 하시더라고요. 단체를 시민사회 단체 중에 얘네들은 나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 얘네들은 주봐야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되고 아, 울산 공개만 하겠다. 시민연대는 좀 시민연대. 삐딱하다. 찍힌 그런 거네요. 찍혔네. 블랙리스트네. 아예 뭐 그런 것 같고 그 정도는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게 단순히 책을 하나 주고 안 주고의 그건 문제라기보다는 아니죠. 네.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투명성에 대한 문제 네. 그리고 최소한의 그래도 거버넌스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울산시가 하는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곳에서는 담을 샀겠다라는 표현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 없고요. 읽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실은 울산시도 참여예산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겠다고 참여예산제라는 걸 시행하는데 참여예산제라는 제도가 자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의 사전 정보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일 텐데 시민단체조차도 공개되지 않는 예산을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죄송한데요. 참여 예산제가 뭔지요? 예산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인제 또 참여 예산은 뭐고 비공개는 뭔가요? 이 참여 예산 이 설명을 뭐 하세요? 예, 하면 좀 길 수도 있는데요. 좀 길게 해주세요. 우리 예산은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발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의 이제 PT당이 네. 도시 이제 시장에 당선이 네. 되었는데요. 네. 의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브라질은 네. 뭐 연방이고 하니까 네. 워낙 지자체가 이제 강한 건데 예산을 수립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의회가 보수적 의회가 된 거죠. PT당이 네, 집권에서는 굉장히 안티가 심하게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 설명이 어려우시다. 그냥 그러지 마시고 참여예산제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계시고 네. 의회가 이것을 심의하는 권한이 그렇죠. 있어요. 근데 네. 시장님이 가지고 계셨던 권한,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서 시민들이 예산 편성 함께 과정에 하자, 편성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던 주는 제도가 거구나. 참여예산제라고 네네. 보면 되고 네. 울산시도 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 정작 참여예산제를 시행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아야죠. 뭐 그런데 네. 시민단체조차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참여예산제는 하고 있다. 좀 이율 배반적인 뭐 예. 이런 얘기라고 좀 예, 지적하고 잠깐 싶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참여예산제가 이제 단체장이 예산 편성권을 시민들하고 공유하는 건데 네. 현재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주세요. 어떤 식으로 제가 참여를 할 수 있나요? 제가 참여를 한다면? 이게 사실 방식은 되게 많이 있고 광역단위와 기초단위 좀 다른데요. 네, 시민위원회를 뽑죠. 네. 위원을 뽑아서. 예, 뽑고 음. 내지는 이제 지금 뭐 울산 같은 북구 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네, 동네에서 네. 그런 또 예산 총회 비슷하게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 동네에서 뭐 했으면 좋겠나 물어보는 회의 같은 것도 네네, 진행을 네. 하죠. 광역 단위로도 뭐 그렇게 사람을 모아놓고 아까 브라질 예를 들었는데 네네. 거기는 뭐 몇천 명 모여서 네. 그런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뭐 어쨌든 비공개 자체는 지금의 공개행정, 투명행정과는 되게 문제가 많은 거리가 머네요. 사안이다라고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예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 내년 당초 예산 3조 4,269억 원 예산 중에서 아까 그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나누셨는데 뭐 그 설명은 일단 필요하시면 하고 뭐 넘어갈 하죠. 뭐 나온 네. 김에 다 하면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네. 될 것 같아요. 특별회계만 좀 얘기를 예, 해주시면 일반회계 말고도 좋겠어요. 일반회계고요.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수익과 지출을 분리해 놓은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네. 기초자치단체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차 딱지 떼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들어오는 걸 수입원으로 하고요. 네. 지출은 거기서 들어온 수입을 일반회계 포함시켜서 다른 데 쓰면 안 되고 딱 거기에서 딱 거기다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목적으로만 써야죠. 사용을 해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렇게 네. 해서 딱 용도를 정해 놓은 걸 네. 특별회계라고 그럽니다. 특별회계라 예. 한다. 네. 울산시에는 어떤 특별회계가 있을까요? 일단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울산시 공기업이 여러 개 있지만 중량의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고 네. 그다음에 기타 특별회계로 어려기업,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일반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이건 뭐 산업단지 만드는 예산이겠죠. 그다음에 특정 자원 시설세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려운데 그냥 발전소가 있으면 네. 발전소 주변 지역에 또 지원됐던 금액. 발전소에서 나온 것을 일부를 빼서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그 특별회계로 잡는데요. 이런 데서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예산이 늘어나게 돼 있죠. 그다음에 소방안전 특별회계 뭐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책정됐던 내년 예산이 한 6,845억 원. 예, 그걸 뺀 그러니까 특정한 사업의 것들을 뺀 주로는 이제 일반회계 2조 7,423억 원 분야와 관련돼서 울산시민연대가 분석해서 보고 기자회견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어쨌든 울산시 예산을 얘기하는 과정에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 드리셔야 될 게 네. 수시로님이 너무 궁금한 게 많으셔서 저희가 지금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그 이 몹쓸 궁금증. 앞쪽은 그러니까 예산이란 어떤 거였고 네. 초기에 지금 2018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 울산시민연대가 문제 제기했던 예산을 공개됨에도 불구하고 공개되지 않았던 문제 네. 이런 것들을 먼저 짚는 것으로 첫 번째 네. 시간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왕 뭐 제가 망가졌으니까 네. 궁금증으로 네. 조금 더 궁금하겠습니다. 네. 시민연대가 왜 예산 문제를 이야기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민연대 주요 사업들 중에 비판 감시 기능이 있지 네. 않겠습니까? 네, 앞에서 네. 말씀드렸듯이 네. 예산이라는 게 울산시가 하는 사업을 숫자로 나타내었다고 네,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사업이 일단 낭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예산의 낭비 차원에서 감시 비판해야 될 임무가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책 제안을 하고 그 사업 말고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이런 사업 하지 말고 다른 사업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낭비성이면 예를 들어 재작년 정도 울산대교 개통했을 때 네네. 동구도 기념행사 잡고 남구도 기념행사 아. 잡고 울산시도 기념행사를 잡은 거예요. 3중으로 했네요. 그렇죠. 그렇죠. 각각이 세금은 각자 우리 거로 다 내면서. 그런데 이제 네. 집행기간은 다 다르니까 네네. 이런 거는 낭비가 심하니까 그렇죠.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음. 한다는 이런 역할 시민사회단체의 기본적 자기 역할이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데 뭘로 운영이 되나요?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하셔서 네. 회비를 내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그렇죠. 있겠죠. 예. 그렇구나. 이런- 많이 가입하세요. 이런 좋은 얘기까지.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네이버 검색해서 들어가세요. 예. 다음도 됩니다. 네, 어쨌든 네. 뭐 이렇게 중구난방 가긴 했는데 네. 당초에 그러니까 울산시의 살림살이 예산 얘기들을 쭉 짚어봤고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부족했던 문제 그런 것들을 첫 시간으로 얘기를 네네. 접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시간에 그 3조 4,269억 원에 이르는 내년도 2018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네. 꼬치꼬치 제대로 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으로 첫 번째 시간은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